어,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조갑제 TV에서 제 의견을 말하게 됐는데, 좋은 방송이 많이 나와서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게 북한 선제 타격 혹은 북핵 시설 제거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은 것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따져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 탄핵이 너무 억지, 불법 탄핵이라면 그 주범은 문재인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지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반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폭증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아마 지지율에도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그리고 무소속 남재준 후보도 있고 새누리당에 이제 또 조원진 후보가 나올 듯하고 해서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면서 다음 대선에 과연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이 미래 운명을 이끌어갈 것인가 국민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민주의 이름으로 아주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진실하게 저렇게 탄핵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성숙한 우리 민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칭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큰 위기에 직면했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사드를 배치하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노조 약화시키고 그리고 종북 세력 약화시키고 하는 그런 많은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역대 정권들이 만들어온 그 재단, 그것을 만들었다고 뇌물이니 뭐니 하면서 큰 범죄인 것처럼 뒤집어 세워서 내란 외환의 죄도 아닌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없는데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뇌물죄로 저렇게 구속시켜 놓고 억지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망국지경에 다다랐지 않는가. 북한 김정은이가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내부에 있는 반란 반역 세력, 친북 좌익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위기가 먼저 오고 시장 경제 제도가 위기가 먼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 애국 성향의 국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하나의 새로운 외적 변수가 뭐냐면은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입니다. 과거 4월 달에 미국과 북한 간에 대결적 그런 자세나 현상이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틀리고 또 트럼프라는 매우 단호하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통치자가 미국에 등장해서 북한보다 훨씬 더 경고를 하지 않았던 시리아에 대해서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 순간에 시리아를 쳐버리는 그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습니다. 북한은 시리아보다 경고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옵션들이 다 있다. 그 말은 군사적 선제 타격, 예방적 타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온 세계에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성격상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상, 심지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상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가운데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은 이제 대화로서는 안 된다, 전 군사적 수술 방식밖에 없다 하는 와중에 오늘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흥미로운 논평을 자기 페이스북에 실어놨는데 제목은 제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마치 월남에서 평화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전쟁으로 자유월남이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이 연상되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 스테이트먼트가 제게는 전쟁을 막겠습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핵무기 전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시설이나 개발을 방치 내지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구조적인 역할을 문재인 후보가 하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막겠다는데 구체적인 수단이 뭡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실험을 뻥뻥뻥 하고 중국도 통제가 안 되고 미국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막겠다고 잠시 한 달 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선언해서 평화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전쟁이 막아집니까? 전쟁은 명분이 아닙니다. 전쟁은 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막겠다는 평화주의적인 선언이 전쟁을 불러오는 일은 역사에서 훨씬 많습니다. 전쟁하겠다면 전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쟁을 막겠다 하면서 전쟁하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현실이지 명분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저희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다 하는 거, 이것이 정치적 현실주의자, 즉 폴리티컬 리얼리스트인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해독되어지는 겁니다. 밑에 내용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과는 매우 다른,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발언한 거 보니까 이 발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질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한번 일부 읽어보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김영삼 정부 때 미국이 한국의 동의를 얻다가 잘못된 평화 사상에 찌들은 그 통치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주의라든지 혹은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잘못된 평화주의, 이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낭만주의라고 폴리티컬 로만티시즘을 따라가면은 한반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때려버렸더라면은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남한의 종북 세력도 얼마나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내란적 상황을 직면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한국의 안녕은 한국의 통치자를 반드시 의견을 따라갈 필요 없다. 한국 국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한국 국민의 의지는 태극기 국민의 의지지 촛불 세력의 의지는 아닙니다. 언론의 선전선동에서 촛불 세력이 바로 문재인 후보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수술적으로 제거하지 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상적인 국민들, 즉 태극기 세력은 미국이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드러내버려서 없애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동의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한국의 전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의 선제타격이 안 된다는 것은 촛불 세력과 같이 대한민국의 난동 세력의 동의 없이 안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손에 결정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문재인 후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운명이 북한처럼 되는 운명이라면, 한반도의 운명이 북한이 남한을 좌지우지하는 운명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그 북한과 친북 세력의 손에 벗어난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생각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고로 우리 민족끼리 따위의 사상에 근거한 한반도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 결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이 우리 민족끼리 따위의 주장이라면 이 주장은 철저히 반대적으로 가야만이 우리 국민의 주장이, 우리 국민의 뜻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것이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를 따라가는 그 이상한 국민들의 우리인지, 아니면은 북한 같은 전체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그 우익 애국 세력의 국민이 주인인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우리 국민이라든지 우리 주인은 촛불난동 세력,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세계인들과도 철저히 대치적이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인들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성숙한 국민들의 뜻과도 충돌되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가 말한 우리 문제 해결은 우리여야 된다는데, 이 우리란 개념은 함부로 반미적이라든지 세계 지구 차원의 보편적인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국민의, 우리와는 다른 국민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은 피를 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가 김정은이와 같이 미치광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비상사태라면은 그러한 것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완벽주의에 의한 그러한 완벽한 평화주의, 완벽하게 피 한 방울 안 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은 이 세상에 특히 국제정치에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이러한 평화주의나 완벽주의가 번성하면 한반도에 반드시 전쟁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주의적인 혹은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 즉 북한 김정은과 같은, 또 그를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과 같은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 옳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거짓말 낮조 선동으로 국회,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 언론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피 한 방울 흘릴 수 없이 대한민국이 국가가 정상화되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평화통일될 것이라고 상상합니까? 그 자체가 망상이고, 이러한 망상가들의 주장은 대량 학살이나 많은 피를 흘리는 그 하나의 악업을 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말한 한반도 문제는 주인이 우리다, 한반도의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피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동의 없이 절대로 북한을 선제타격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은 사실상 정치적 현실주의나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국가 간의 갈등을 감안해서 계산한다면 전쟁을 부르는 주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북한에 대놓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은 즉시 핵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후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계속하고 달고 핵 개발할 때 문재인 후보가 소속되어 있던 노무현 정부,
거의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처절한 참회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오늘 선거를 앞두고 급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시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하고 그 북한의 핵시설을 억제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협조적이어야 됐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박근혜 정부를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더 철천지 원수처럼 대했던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와서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뭐 핵시설 도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그 말이 우리에게는 진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선거용어로 들립니다. 그래서 잘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면서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하고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다음 정권에서 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해온 사람이 그 사람은 오늘날 대통령 후보로 나온 문재인 씨가 아니고 김재인 씨고 뭐 최재인 씨입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하는 온갖 데모를 다 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국가의 문제라고. 우리 주권국가의 문제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주권국가로서 배치 안 하고 뭐 어디 중국의 식민지가 돼가 배치를 했나요?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 배치했나요? 미국의 식민지가 돼가 배치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국가로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안 되고 자기는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었습니까? 이 말도 진정성이 없고 선거용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요구한다면서 뭐 한미 안보동맹 관계 철통 같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동의 없이 어떠한 북한의 선제 타격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듯이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이라고 얘기했군요. 그럼 북한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이 말이 맞다면은 가만 방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미국은 우리가 오판을 하더라도 인류 전체가 자유와 민주와 복지가 유지되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현실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되려고 한다면 견제해 줄 수 있는 힘은 전체주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은 사실상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날 때 남한에 있는 좌익, 친북, 전체주의, 선동 세력이 몰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 월남화 과정 비슷하고 이거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똑같은 현상, 정치 정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일일이 우리에게 물어서 북한에 선제 타격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미국이 선제 타격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문재인 후보가 했던 말에 3번,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제 타격할 책임이 인류를 위해서 있습니다. 왜? 북한 핵무기가 우리 5천만 남한 국민과 7천만 우리 동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갈 때 건져줄 수 있는 힘이 남한의 좌익 세력이 아니고 우리 정부도 아니고 이제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제 타격설 루머가 그렇게 많이 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바람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겁니다. 특히 가정스러운 것은 뭐냐? 문재인 후보가 이러한 구절로 하며 특히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그 어떠한 독자적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헌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왜 군 통수권자가 부재 상황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군 특수권자에서 몰아낸 것이 비록 문재인 후보와 그 정당이라 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에 의해서 군 통수권자가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오늘 전쟁이 터지든 오늘 내란이 나든 군을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내릴 권한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데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이라고 한 문재인 후보는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정상적이면 이 정도로 헌법 무시하면은 문재인 후보는 공안사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 겁니다. 왜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헌법을 배웠습니까? 왜 군 통수권자가 없어요? 황교안 권한 대행이 군 통수권자 헌법이 보장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헌법이 유린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문재인 후보의 오늘 성명이 하나의 개판이지만 특히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이라는 이 단어는 범죄적입니다. 북한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군 통수권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없으면은 국무총리, 국무총리 없으면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문재인 후보가 너무 코미디 같은 임기응변으로 꾸며낸 말을 하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 되면 미국이 아니고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아련하러 가는지 보고하러 가는지 결재받으러 가는지 그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모순되고 충돌된다라는 것도 감지 못하는, 어제 이 말하고 오늘 이 말해서 자기 말이 자기가 거짓말이 된다 그것도 모르는 것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의 혈맹이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만들어서 미국 안 가고 북한 먼저 가겠다는 겁니까? 거기 가서 김정은에게 협박 공갈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 가서 협박 공갈 놓고 왔습니까? 가서 조공 바치고 왔지? 또 코미디 말 있어요. 문재인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될 거는, 이런 말이 나와요. 대한민국 국민이 믿기 어려운데 미국같이 정치적 현실주의가 대학에서 다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리얼리스틱하게 혹은 실용주의적으로 판단하는 미국 사람들이 문재인을 가장 믿는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은 문재인 같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또 더 코미디, 문재인은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아마 이 말은 일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건 역시 코미디예요. 왜? 사드 배치를 그렇게 악랄하게 반대했으면 중국이 믿을 만한 대통령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냉혈적인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반갑다 할지 못할지 믿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나라 이익을 저렇게 못 챙기는 정치인을 중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드도 배치하지 말라고 반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누가 믿겠어요? 초강대국들은 문재인같이 거짓 완벽주의 혹은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더불어민주당 세계가 어떻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억지 탄핵해놓고 세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대한민국 정치권을 믿고 국회를 믿고 국회와 의원 외교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국회가 의원 외교하러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왜? 밖에 나가면 쪽팔릴 거예요.
세월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런 미신적인 나라, 저런 신화시대의 나라를 어느 나라 의원들이 상대를 해주겠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입은 그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100년 후퇴, 조선 말기로 후퇴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조선 말기로 후퇴시킨 그 주역이 누구냐? 문재인 후보입니다. 오늘 말법 나오잖아요. 제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 전쟁은 막겠습니다. 김정은이 속을 어떻게 알아요? 김정은이 핵탄두 쏘는 걸 지가 어떻게 막아요? 마치 김대중이가 북한 핵 개발하면 지가 책임진다는 말, 그런 거짓말로 들립니다. 한반도 운명이 우리 손에 의해서만, 우리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결정되는 일이 없네. 지금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까? 시리아 운명이 시리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북한의 운명이 북한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시리아나 북한 같은 저런 나라 미국이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동의와 우리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거 못하면 미국이 쳐버리는 거지요. 그게 미국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 냉혹한 판단,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판단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의 이름으로 전쟁을 부르는 그러한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최소한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이 발언한 것을 보면은 억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모습, 세월호 가지고 촛불 난동을 할 때의 모습, 광우병 가지고 떠들었던 촛불 난동자들의 모습,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온데다 난동지기던 모습과 많이 겹칩니다. 우리 민족의 비정상적인 구성원들과 많이 겹치니까 이러한 이상한 성명을 발표하지 말고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희생을 내면서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할 때 문재인 후보는 침묵을 하든지 혹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은 미국이라도 우리의 한반도의 반쪽을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고 거짓말 천국, 살인 천국으로 만든 해방시킬 때에 박수를 쳐야 되지, 그걸 해방시키지 말라고 하면은 북한 동포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우익 애국 세력, 즉 태극기 세력으로부터 정상적 정치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세에도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미국이 북한을 혹 선제 타격할 때라도 전쟁을 막겠다라는 그런 이 사리에 맞지 않는, 우리의 동의를 받으라는, 사리에 맞지 않는, 사리에 맞는 듯 맞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면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지켜온 정상적인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도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전쟁을 부르는 이러한 과잉 평화주의, 과잉 자주권, 과잉 민주주의, 과잉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